안녕하십니까. 참 답답합니다. 정치판이. 지금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홍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종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뭐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구독을 해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아는 지인분들께도 자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어 홍영님이래 배종찬이야 많이 구독을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홍 기자님, 네. 뭐 주식 투자 좀 하세요? 뭐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물어봐요? 네.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그냥 정말 어유 네 표정들이 다 싸하더라고요. 예. 뭐 좀 화나시지 않으세요? 아니 뭐 근데 뭐 그거는 예. 뭐 특정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예. 뭐 전반적인 상황이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국민들은 정말 주식에, 물가에, 유가에 정말 미치겠습니다. 그런데 정당은 또 서로 정쟁으로 서로 뭐 싸우느라고 진보냐 보수냐 바이든으로 들리면 좌파기, 날리면으로 들리면 우파기, 라면으로 들으면 돼지, 네, 바이든으로 들으면 뭐하고 자빠졌냐. 자, 홍 기자님, 지금 국민의힘과 MBC 대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MBC냐 국민의힘이냐 국민의힘이냐 MBC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? 핵심 포인트는 예. 뭐 두 가지죠. 하나는 과연 뭐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맞는지. 네. 근데 이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바이든이라고 일단은 자막을 달았다. 하하.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는 자막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. 예. 그리고 실제로 또 MBC가 공중파 뉴스로 방영하기 전에 예. 그 전에 한 3, 40분 전에 이 민주당 그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외교 참사다, 예. 뭐 비속어다, 막말이다, 예.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MBC가 보도도 하기 전에 그러면 민주당한테 먼저 알려줬냐? 예. 뭐 그 경로야 아직 이제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단톡방에서 좀 떠돌았다는 이야기도 있고. 그런데 네. 저도 뭐 기자생활 거의 뭐 30년 가까이 그럼 했지만 기자시잖아요. 네.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. 그건 있을 수 없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. 뭐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종이신문에 기사를 쓰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봅시다. 제가 이제 그 내일 아침자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다. 지지율 조사를 K스탯하고 했다. 그렇죠. 네. 했는데 뭐 윤석열 35%, 예. 뭐 그 이재명 32% 이건 이렇게 나왔다. 보도로 나와야 되는 건데. 보도로 예.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도로 되기 1시간 좀 전에 어디서 막 돌고 있다. 뭐 단톡방이건 뭐건. 그건 안 되죠. 단톡방이건 뭐 어느 특정 정당이건. 예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안 될 말이죠. 안 될 말이고 자기가 예. 기사 쓰기 전에 남한테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죠. 뭐 단톡방에 뭐 누군가가 뭐 최초 예. 그 유포자가 있을 텐데 예. 그 사람한테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. 내가 기사 쓰기 전에. 그러면은 그건 기자로서의 윤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. 굉장히. 그리고 그걸 설사 좀 보안을 유지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깃덤병도 해준 것일 텐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저는 귀뜸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습니까? 네.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귀뜸 한 사람한테 하면 한 사람한테 하는 순간 30초 안에 1000명한테 가요. 그는 발 없는 말이 그렇죠. 예. 천리를 간다. 그럼요. 그 우리나라 이쪽 정보, 뭐 정치 정보 뭐 이제 풀이 우리가 뭐 찌라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군다나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했기 그렇죠. 때문에 일파만파. 그렇죠.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30초 안에 1000명한테 가요. 예. 그러면은 한 30분한테는 거의 30분 내는 한 10만 명한테 갈 거예요. 그러면은 기자가 뭐하러 기자를 합니까? 거기서 정보원 역할을 하지. 아니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법적 대응을 안 한다고 했지만
국민의힘은 MBC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지난달 28일은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MBC 노조도 상당한 반발을 하는데 홍 기자님 이렇게 쭉 보시기에 또 기자시니까 현직 기자,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MBC와 관련된 사안 중에서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. 제일 좀 치명적인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? 몇 년도입니까? 이명박 예. 대통령 초기니까 그때가 2008년입니다. 2008년이죠. 광우병 사태. 광우병 사태 때 예.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, 그때도 MBC네요. 그때부터 그 광우병 PD 수첩인지 뭐야 우리 지금 기억에 선명하잖아요. 예. 그 송아지 한 마리가 푹 쓰러지고 푸르득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자꾸 쓰러지고 그 화면 기억나요? 네. 근데 그 화면도 광우병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?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광우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잖아요. 그럼 사실 보도였냐 아니냐. 근데 이제 그게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언론의 그 보도의 자유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을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은 굉장히 컸죠. 그리고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어딥니까 누구랑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인가요? 얘기한 거를 다 입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보도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다. 당시에. 근데 들어보니까 별 내용도 없는 거고.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더 올라갔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BC의 현장 기자들, 제3노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안 바라고 있지만은, 전반적인 상층부 분위기는 뭔가 이 정부의 흠집내기에 또 나서는 거 아니냐,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이번에도 밀리면 안 된다. 근데 이제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에 초반에 촛불 시위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18%인가 하여튼 10% 되었어요. 10%대까지 떨어졌어요.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침 미스를 들으면서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다. 그러면서 더 내려갔어요, 지지율은.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또다시 이 반복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려감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자. 근데 차단하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그게 이제 서로 국민과 공감이 되지. 안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언론 탄압으로 비춰지는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나가는 게 단지 이번의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9월 예전부터의 악연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악연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밀릴 수 없다. 그렇죠. 지금 밀리면 정말 앞으로도 밀릴 것이다. 이게 이번에 MBC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게 봐야죠. 이게 그런데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겁니다. MBC가 국민의힘이. 근데 또 이렇게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론 싸움인데 민심 먹기 싸움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. 증거를 갖고. 이게 근데 사실은 광우병 같은 경우도 그 명확한 증거를 갖고 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그리고 그거를 또 회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복하는데 거의 한 1년 반, 2년 가까이 다시 30%대로 올랐었는데 이제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번 것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. 홍 기자님 보시기에는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MBC와의 대결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죠. 물러설 이유가 없죠. 물러설 이유가 없죠.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자막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일단 갖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사실 광우병 때보다도 약간 이쪽 지금 야권이 치밀하지 않은 게 한 3, 40분만 기다리면 될 걸.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하러 3, 40분을 빨리 얘기를 해. MBC에서 보도한 다음에 얘기하고 난 이후에 좀 내용도 확인하고. 그렇죠.
가령 이건 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네. 네.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XX 이 부분이다. 네. 이렇게 했더라면 더 정교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예. 정치권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확인! 네, 확인을 해야 되죠. 네. 뭐 하나의 그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예.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확인 과정은커녕 보도도 되기 전에 얘기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그거는 저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죠. 예. 네. 공장님 제 호감 뭔지 아십니까? 뭐예요? 확인입니다. 좋은 호네요. 혹시 네. 내일 그 조선일보 뭐 기사 좀 잠깐 기점 좀 해주실 수 있는지.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오! 자물쇠! 대한민국 굳건한 자물쇠! 홍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하셨습니다.